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 그리고 엔탈피의 상태량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량표란 말 그대로 이제 물질의 그 종류별로 이제 상태량들을 정리를 해둔 표를 이제 상태량표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력학적 문제를 풀 때 어떤 상태량이 필요한데 이제 그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제 상태량 표를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상태량을 구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태량 표는 여러분들의 연력학 교재 뒤에 보면 이제 부록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각각의 물질별로 그 뭐 만일에 뭐 어떤 그 공기에 우리가 기체 상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만일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기체 상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태량 표를 찾아서 이제 어떤 공기에 대한 이 기체 상수 값을 이제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태량 표가 이제 결국 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연력학에서 배우는 그 어떤 연력학적 법칙이라든지 공식만으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어떤 상태량들을 정리를 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연력학적 상태량만 정리를 해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계적 특성이라든지 어떤 물리적 특성 등을 이제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서적이나 어떤 전문적인 그 재료물성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물에 대한 것과 그 냉매들에 대한 물성치가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우리가 이제 기계 인력학에서 이제 풀고자 하는 그, 그 장치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기에 없는 이제 물질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테이블에 정리된 어떤 온도나 압력에 없는 값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들은 그 없는 그 물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적이라든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될 것이고, 이제 뭐 온도나 압력 같은 값이 딱 그 테이블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형 보관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선형 보관법에 대한 것은 이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의 상태가 이제 어떤 질량 유동이 있어서 이제 어떤 유체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유체는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지된 상태에 있는 유체와 달리 이제 그 유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추가로 감안을 해서 에너지를 그 계산하는 물리량을 이제 엔탈피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단위 질량당 그 엔탈피를 우리가 이제 비엔탈피라고 하고, 이제 그 스몰 h로 표기를 하고, 이제 스몰 h는 이제 스몰 u는 이제 비 내부 에너지가 될 것이고, 이제 압력은 그 자체가 이제 강도성 상태량이므로 이제 그대로 표기를 하면 되고, 이제 비체적을 이제 곱한 값이 이 부분이 이제 비유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일에 어떤 유동이 없는 상태의 물질을 해석을 하면 결국 PV 이꼬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때 엔탈피는 이제 B 내부 에너지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밀폐계에서는 결국 엔탈피라는 것이 이제 내부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종량성 상태량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어떤 그 질량의 크기를 각 항에 곱해주면 이제 라지 H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라지 H는 결국 이제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하면 이제 M 곱하기 H가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델타 M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각각의 항들에도 이제 M을 곱해주면 이제 라지 U 플러스 이제 압력 곱하기 이제 부피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쪽은 비체적이고 이제 이쪽은 부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테이블은 이제 일반적인 액체와 고체 그리고 어떤 음식 종류에 대한 그 상태량을 나타낸 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잠열에 대한 그, 그 엔탈피를 나타낸 테이블로 이제 각각의 물질별로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을 이제 그 액체에서 이제 기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체에서 이제 고체 혹은 이제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의 잡열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주로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기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이 HFG라고 하는 이제 그 증발 잡열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증발 잡열 같은 경우는 이제 첨자가 FG로 표기를 하고, 이제 융의 잡열은 이제 IF로 이제 표기를 해서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이제 그 비엔탈피 값으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의 상태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이제 물을 그 작동 유체로 하는 이제 인력학적 문제를 풀 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록에 있는 그 물의 상태량에 대한 테이블들을 찾아볼 때 먼저 이제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각 온도별로 이제 포화 압력이 결정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쪽 부분에 포화 압력이 표시가 되게 되고, 또한 어차피 이쪽 부분을 취하면 결국 온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압력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포화 온도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온도별 혹은 압력별 이제 포화액의 그 비체적 값과 이제 포화 증기의 비체적 값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정해져서 이제 테이블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찾아서 이제 이러한 값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포화액에 대한 비체적을 이제 VF라고 표기를 하고, 그 포화 증기에 대한 것은 이제 VG, 그리고 이제 스몰 VFG는 이제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값은 특별히 따로 테이블에는 주어지지 않았고, 어차피 이 값과 이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두 값을 뺀 값이 결국 이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굳이 테이블에서, 물론 테이블에도 없지만 이제 찾을 필요가 없고, 이제 두 개의 값만 알면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강체 탱크 속에 이제 그 포화 액체 상태에
있는 이제 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온도가 이제 90도 C이고 그 90도 C라고 할 때 이제 탱크 속의 압력과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상태량 표를 안 찾고 이제 뭐 압력과 부피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으로는 그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기계 쪽에서는 안 다루지만 그 뭐 반데르발스 방정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방정식은 결국 이제 어떤 물질의 상태가 이제 기체일 때만 적용이 되는 방정식이므로 이제 어떤 우리가 액체에 대한 그 압력과 부피를 알 수 있는 공식은 물론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찾아서 이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제 포화 온도가 90도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책 D 부록에 있는 그 상태량 표에 있어서 이제 물이 그 포화액일 때의 그 테이블에서 그 온도가 90도일 때의 압력을 찾아보면 결국 이제 그 값은 이제 테이블 A-4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참고로 하는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테이블 A 그 인덱스는 다른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어쨌든 그 어떤 물이 이제 포화액 상태에 있어서의 그 상태량 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90도일 때에 이제 포화 압력은 이제 다음에 값으로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90도 C일 때에 그 물의 그 포화액 상태에 있어서의 비체적 값은 이제 다음의 값으로 그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 우리가 이제 비체적을 알고 이제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부피라는 것은 이제 비체적에다가 그 질량을 곱해주면 이제 부피가 산출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50kg 곱하기 이제 이 값을 곱해주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이제 부피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이러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있어서 이 안쪽에 있는 그 물이 이제 그 100kPa이라고 하는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이제 보액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끓기 시작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 물 200g이 이제 증발을 해서 이제 어떤 건포화 증기 상태가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 먼저 이제 부피 변화를 구하고 이제 물에 전달된 에너지의 양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액체에서 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피는 증가를 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일정한 압력 하에서는 부피는 증가를 했을 것이고 일단 주어진 조건이 이제 100kPa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태량 표에 있어서 이제 포화수에 대한 압력 기준 테이블을 이제 참고를 해서 찾아보면 결국 이제 100kPa일 때 이제 포화 온도는 99.61도씨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때의 그 비체적 값은 이제 포화액 상태의 비체적 값은 즉 이제 끓기 시작했을 때의 그 비체적 값은 0.001043 그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완전히 증발했을 때
즉 이제 표와 전기가 되었을 때 비춰적은 1.6941 m 세제곱 kg이므로 따라서 이제 부피 변화를 우리가 VFG라고 하면 이제 VG-VF를 하면 이제 다음에 값으로 이제 일단 비체적의 값을 구했고 이제 이 값에다가 이제 질량을 곱해주면 이제 전체 부피 변화량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V는 MVFG는 이제 질량 곱하기 비체적 값을 해주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이제 부피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물에 전달된 에너지의 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질량 유동은 없지만 이제 부피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이동 경계일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했으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동 경계일이 발생을 할 때도 결국은 이제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이제 유동 에너지인 PV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엔탈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결국 이제 물에 전달된 에너지 양은 엔탈피의 변화를 우리가 구하면 그 값이 바로 이제 물에 전달된 에너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100kPa에 대한 이제 엔탈피 부분에서 먼저 이제 포화액 상태에서의 HF와 그리고 포화전기 상태의 HG를 이제 다음의 값을 구해서 이제 이 두 값을 뺀 값이 결국 이제 이 값이 되게 될 것이고 혹은 이제 엔탈피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도 이 값이 바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값을 적용을 해서 질량을 이제 곱해주면 이제 451.5kJ의 에너지가 이제 물에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